시작하겠습니다. 건강교 제11과 10과는 정토라 했죠. 그래서 장엄정토분 11과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노래도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나이 8순이라도 관계없다. 저 파구다 공원 가면 칠순된 팔순된 할아버지가 7순된 할머니하고 작업 건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 하는 것은 뭐 나이가 관계없다. 그래서 장엄정토부는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차 여러분들의 세계에 지금 이번에 법명 신청한 사람이 있던데 억순이는 필요 없어서 안 신청 안 했나 봐. 그래서 몰라, 나는 안 받았어. 이제 보살은 신청했더만. 지난번에 그냥 문보살은 신청했는데 본인만 바빠서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불명에 맞는 불국정토에 자기가 부처님이 되고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안 내주시나요? 아니 내주지. 그게 아니라 뭐 바쁜 사람이라 신청 안 한 줄 알았지. 어쨌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불국정토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정말하자면은 비즈니스 사찰 불사 성공 이것을 터득을 해야 된다. 나이에 관계없고 세상에 관계없이 비즈니스 불국정토의 현실적인 목표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다음 생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저 공덕을 하나씩 자기화 시켜야 된다. 저런 것들을 전부 성공시키지 못하면 장차 여러분만의 세계를 만들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난날 포개원 하면서 성공시켜 본 내용들이에요. 그죠? 지금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불국정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2등이고 지금은 내가 남과 더불어 동업하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은 방 안에서만 있지만 차후에 여러분의 세계는 정상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 내가 뭐 신랑의 부인이요 자식의 어머니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세계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여러분이 수천 수만 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부처님이다.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필요한 말이 뭐냐? 이거다. 저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내가 그 정토의 개념을 가져갈 것이냐. 첫째,
그렇습니다. 세간불토에 내가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생세간이고 두 번째는 출세간이다. 이 두 개의 세계에서 자기만의 공간에 자기만의 세계에 두 군데서 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개념 없이 달리고 있는 건데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는데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개념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세간은 현실이고 이거는 현실이고 그리고 출세간은 자기가 전지전능해지는 세간이고 정신의 세계, 정신의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중생세간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공덕을 쌓으면 될까? 요걸 구체적으로 메뉴를 적어놓고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하나씩 둘씩 힘을 길러 올리면 돼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 또 저기 일꾼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기둥을 이제 이렇게 이만한 것을 둘이서 들고 올라갔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끼고 교체하고 이러는데 저게 약 한 150kg, 200kg 되나 봐. 둘이서 그냥 드는데 아이고 나 죽네 그러면서 들고 가.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웃으면서 담배를 끊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 좋은 담배를 또 어떻게 끊어요 또 이러고 앉았어. 왜냐하면 들면서 캑캑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기둥을 딱 맞추고 나서 옆에 딱 돌아보니까 단청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딱 대고는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씨 나는 저걸 할걸. 아무나 합니까 그게?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도 나름 기술자라서 몸값이 있지만 저 기술이나 배워갖고 순간적으로 그러더만 저러잖아요. 저 힘 안 들잖아. 힘들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단청하는 사람이 허허 하고 웃는 거야. 그러니까 단청한 사람은 하루 그림 좀 그리고 30만 원, 50만 원. 벽화 그림 하나 또 그려주고.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사군자든 뭐 동양화든 부처님이든 막 자유자재히 그리는데 50만 하루 일당이 30에서 50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건 노가다 안 하잖아 이러잖아. 자기가 이제 힘들게 들고 올라왔다 이거요.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값을 올려서 귀인이 되면 간단해. 그러면은 금방 또 대답 잘했어요. 뭐 하루 이틀에 저거 재주가 있어서 그 몸값이 올랐겠느냐? 절대 아니다. 저 사람도 저 실력 가질 때까지는 오랜 세월 수십 년을 갖다가 그 고생을 해서 그림 공부하고 현장에 나가서 막 그 심부름도 해가면서 처음에는 긋는 것부터. 그래서 어느 날 몸값이 20만, 30만 원을 그냥 하루 잠깐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또 뭐라 하냐면, 내가 감독하려고 틈만 나면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하필이면 내가 올라가면 이 친구 이러고 있어. 원래 그래. 그래서 하는 소리, 아유,
그 스님은 어째 꼭 시간 맞춰 나 이거 꼭 담배 할 때마다 온다고. 내 하루에도 대여섯 번 들켜. 그럼 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평균 한 갑에서 두 갑을 피는데 극락 싸워갖고 극락 가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도 고생해가지고 죽어서 극락 가게 생겼대.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는 한 갑 반에서 두 갑을 피는데 극락자 와서는 10가지도 못 핀대. 왜 그러냐, 스님이 하도 감독을 열심히 하고 놀 틈이 없는 거야, 이게. 좋지. 근데 세간불토에서 중생세간에서는 불국토를 자기가 이루려면은 공덕이 그만큼 있어줘야 돼요. 총명, 그래서 그 정해쌍수라고 복덕쌍수로 갖춰야 된다. 복과 덕, 정과 해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고 해는 지혜고 쌍수로 갖춰야 만사가 풀린다. 그래서 준비하는 게 오늘날 저 사람이 뭐 하루에 일당이 30이요 50이요 뭐 담배 10가지 한갑 피워가면서 놀면서 슬슬 해도 몸값은 막 이렇게 받는 것은 그렇게 모아서 창업을 해도 되고 회사를 차려도 되고 마찬가지요. 그 사람이 거기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하고 현장에서 실습하고 고생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것도 공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서로 기술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목수 기술자는 하루 일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게 17만 원 받기도 하고 20만 원 받기도 하고. 목수가 하는 소리가 아시네 내가 저걸 배울걸. 그러니까 단청한 소리 허허하고 웃는 소리는 뭐냐면 아씨 내가 하루 이틀에 이 실력 갖춘 줄 알아? 이거거든. 그러니까 인생은 공덕으로 이루어졌어. 내 모든 게. 그래서 소선호가 주몽하고 둘이 있는데 고구려를 창업한 게 이 주몽이거든. 주몽이 서자 출신이라 도망쳐 나와가지고 소선호는 아줌마예요. 애가 둘 딸렸어요. 근데 소선호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재벌이야. 그러니까 이 주몽이 자기 본처가 있는 걸 숨기고 소선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선호가 장사꾼인데도 이 주몽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아낌없이 써가지고 고구려란 창업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일으켜요. 근데 여자가 양대축을 가지고 있다. 이것 보고 뭐라 하느냐, 남표를 출세시키고 여자가 남자도 쟁취하고 그리고 나라를 창업해버리고 이것이 여자의 힘이고 재능이고 꼭 먹고 알 먹고 가재치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다고. 이 중생세간에서 여자가 요즘 세상에 뭐 몸만 가지고 살겠다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지금 이제 시대 지났다. 그래서 세간불토에서는 재주와 능력과 그 돈 이런 모든 것을 지혜를 복덕을 다 두루두루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찍소리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못 가지잖아. 남자가 괄실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배신 때리고 속색이잖아. 깨 홀랑 벗겨서 C급 잔치를 또 시킨다. 고생을 해봐야 안다 이거죠. 자, 세간불토에는 공덕이 저런 게 필요하다.
근데 거기 그러려면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다. 신불토, 신불토가 필요하다. 신과 신. 네, 신과 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상수 나가시면 이게 몸이 안 받쳐주면, 아까 내가 이제 200mm 파이프, 무거운 거를, 일꾼이 빌빌하게, 이까지 거하고 내가 바짝 퍽 들어갖고, 들어봐! 앞에 둘이 붙어! 내가 혼자 듣게, 그냥. 뒤에서 확확 밀어버리니까,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왜, 스님이 기본 바탕이 힘이 있다. 신불토. 장차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가고 무슨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건강과 체력이 튼튼해야 무슨 일을 해도 할 수가 있다. 신도 공덕이다.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 그러니까 내가 그걸 뭐라고 했게? 나 운동 안 하고 지금 논문 쓰기 바빠. 일꾼 감독하기도 바빠. 그러나 너희들처럼 술, 담배 안 하니까 기본 힘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것도 그냥 번쩍 들어서 쌀 한 가마에도 아가씨 들어올리듯이 그냥 번쩍 뛰어갖고 퍽 들어올리니까. 아니, 스님이 무슨. 고기를 잡습니까? 뭘 그렇게 간단하게 드냐. 저기 들어오면 이렇게 해갖고 쌀 한 가마에 이만한 거 80kg짜리인가 뭐 이만한 것을 난 가볍게 한 손으로 퍽 들어서 이러니까 옆에 쳐다보고 놀래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우스기는 난 담배만 피워도 자네만큼 빌빌하고 있어. 담배 안 피우면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신도 공덕이다. 또 그 다음 신불토. 이 신불토는 뭐냐면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현명해져야 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일하는 일꾼이 절에서 먹고자 하는 게 요새 조금 철들었어.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이 일꾼이 이게 인력 사무실에서 소개받아갖고 와가지고 일당 받고 일하는데 이 친구 사흘에 한 번씩은 사라져. 돈도 뭣도 필요 없대. 그 다음날 뻥크 내고 일 안 해. 야, 넌 쉬지 말고 계속 오면 돈 벌 건데 왜 그렇게 중간에 사흘에 한 번씩은 꼭 먹고 그 다음날 일을 못 해요. 그럼 왜 그러냐? 곡차를 원 없이 마셔버려. 다른데 재미가 없어서 그래. 또 두 번째, 그 다음날 가서 도대체 어디 있는가 궁금해서 전화해보면 이상하게 아가씨가 봐도, 야, 너는 뭔데 왜 아가씨가 봤냐? 했더니, 아이고, 588에 가기도 하고, 술집도 가고 그래요, 이러면. 이게 정신이 건강하지를 못하니까, 그날 며칠 벌어서 그냥 톡 털어 넣는 거야. 톡 털어놔버려.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 그러니까 하루 저녁도 쉬지 않고 술 먹어요. 근데 요 고양주하고 둘이 이걸 잘해. 그래갖고 야는 50살이고 고양주는 58세 9세잖아. 고양주가 떨어졌어. 지금 오시고. 아니, 구전 고양주, 그, 날마다 여기 처사, 일꾼, 고양주하고 맨날 이주하더니 고양주가 떨어졌어. 이게 술에 장사 없는 거예요. 이 친구 충격 먹어가지고 저녁 때면 술을 욕할 요만큼밖에 안 먹어. 정신체력이. 일주일에 한 번만 사라지, 인자는. 옛날엔 쌀들이 사라지, 인자는 안 먹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외롭네, 뭐 나는 슬프네, 나는 괴롭네, 뭐 이러면서 하니까 예, 밤만 되면은 그렇게 가는데 신불토가 우습게 할 일은 아니다. 절대로 안 그래.
거기다가 정신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꾸준히 하면 그 공덕으로 뭘 해도 할 수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능력이 있다. 천만의 말씀. 나도 꾸준히 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르가 뭐냐 하면은, 무의복승분이야. 이것도 여러분만의 불국토를 이루려면은, 절대적으로 가져가야 될, 아까 얘기했죠. 정해쌍수. 정은 명상이고 해는 지혜인데 이건 멈추지 않고 계속 공덕을 쌓아야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 둘 다, 그죠? 근데 여기다 복덕쌍수 이래. 복과 덕은 한없이 쌓아야 내가 장차 나만의 세계에 고현아 보살이 장차 인자 자기가 회장님하고 현대 정정처럼 기침하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면서 이거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고현아 보살을 따라다니면서 회장님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고현아 보살이 기침하면서 오기사 운전해 이러면서 이제 그럴 때가 있다. 그 뭘로? 이거다. 복승분야. 복이 수승해야 된 무얼로? 무의의 복으로.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이게 연결이. 그래서 수별이란 너희 생각은 어떠하느냐? 저 항아수 모래알이 많으냐 적으냐. 근데 이제 항아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겐지스 강도 있고 인도스 강도 있어요. 벵골만으로 흐르는데요. 요게 키로수가 나왔는데 한 몇천 킬로 돼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오네. 몇천 킬로 되는데 그 자료가 여기는 안 나오네. 장엄 정토에 대해서만 나오는구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몇천 킬로 되는데 그 모래알이 수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복덕이 그거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덕이 보시한 복덕보다 크다. 그러니까 사람이 멍청한 것은 자기가 복 짓는 방식을 빨리 캐치를 해야 빨리 커. 이게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불국정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목표는 출세관과 중생세관의 두 군데에서 황제가 될 생각해야 된다. 원초적으로.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목표 설정을 먼저 정확하게 잡아라. 이 출세관에서는 보살국토라고 해. 이거는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시간대에 차근차근 내가 정복해가는 공덕이고 나만의 보살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현실에서 중생생활에서 내가 황제가 되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제 다 늙었으니까 포기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변에서 스님 하고 법당 절 한 500평
엄청나게 했던데 어떻게 했어요? 보다시피 죽도록 일해서 그것도 공덕이요. 남보기에 좋게 잘 지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님들이 주특기가 뭐냐면 놀고 먹고 놀러 다니고 3대 주특기가 스님들의 주특기요. 지금 한 군데서 몇십 년씩 앉으면서 꾸준하게 살 수 있는 스님은 손가락을 꼽아야 돼. 왜? 좀 힘들면 바람 덜렁지고 쉬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고 도망쳐 버립니다. 남다른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잡는 것, 첫째는 보살세계와 두 번째는 현실세계. 현실세계.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막 틀렸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생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태어난다면 이제는 속지 마라. 괜찮은 사람 잘 만나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덕을 지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챙겨야 될 거. 이게 목표가 1번이죠? 자, 2번으로 건너갑니다. 기도하면서 저것도. 기도하면서 두 번째 것은 사업의 이 글자 뭔 글자예요? 그래요. 맞아요. 기획이에요. 기획. 구체적인 방법의 설계도를 짜라. 1단계, 2단계, 3단계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하고 까짓 건 내가 하고 또 하면은 5년, 10년 뒤에 어떤 게 내가 가 있을 것인지 설계를 짜라는 거예요. 이 건물도 설계 도면에 의해서 짓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나는 저녁에 일 끝나고 들어가면요, 메모지를 쫙 놓고 종이를 하나씩 갖다가 설계 도면을 그려요, 나 혼자. 법당, 종무소, 산신가, 기도스님방, 고향주방, 일꾼들 방,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기는 뭘 해야 되고,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되고,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되고, 목표를 다 잡으면 기술자한테 재료를 적어줘 이렇게 박스 뚝 뜯어갖고 뭐 사세요. 단청할 때는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기술자는 뭐가 필요. 이거 적어온 거야 내가 지금 받아서. 이따가 주문해 줘야 돼. 그러면 기술자 딱 넣고 저 재료 사다 딱 넣고 해. 그리고 내가 요건 요렇게 감독을 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은 일정표에 의하면 초하루 전에 멋지게 공사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기술자가 공사하는 기술자가 일요일 날 일 안 하고 월요일 날 어디 갔다 온대 또. 저거 일요일 날 저녁에 가서 월요일 날 오후에 온다니 늦게. 왜 가냐 했더니 아버님 제사라고. 그거 어떻게 해 그래. 기술자가 이틀을 놀아버리면 화요일 날 초하루인데 일정표가 안 맞아. 그래서 급한 대로 초하루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만 지금 오늘 끝내는 거예요. 이 친구 오늘 일하면 앞으로 이틀간 단청만 지금 하고 있어. 단청만. 이틀 동안. 이제 옛날에는 법당에 단청이 안 돼 있었잖아.
단청 기술자를 정식으로 데려가지고 법당을 부처님 머리 위에 그냥 단청을 이쁘게 지금 하고 있어. 없었잖아. 그래서 탁자 짜고 이미 뒤를 다 해서 부처님 뒤로 이동했어. 봤죠? 벌써 옛날 탁자는 다 뜯어버리고, 이쪽 뒤쪽으로 좀 확장된 쪽으로 부처님 이미 이사 갔어. 그래서 아마 오늘 끝날 때쯤 되면은 그럴싸하게 나와요. 그럼 내일 마무리 청소하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딱 준비 끝내놓으면 모레는 아마 법당이 확장된 상태로 아쉬운 대로 법해 볼 수 있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기둥을 먼저 세울까, 탁자를 먼저 짤까, 부처님을 이동할까, 저녁에 기획을 짜요. 그래서 밤마다 기획을 짜고 턱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장차 가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까 설계를 짜야 돼요. 5년,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될지는. 근데 이제는 오늘 여기 와서 들었으니까 요거 보살세계 자기의 공덕을 목표를 잡아가지고 1년 뒤에 나는 어떤 공덕으로 어떤 수행의 공덕으로 어떠한 보살의 위치에 있겠다. 나름의 로드맵,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기획을 해가지고 착착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포교원 차리고 실패한 스님들이 와갖고 스님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요? 뭐냐면 이 기도 스님 하면서 월급을 모아 이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3천에서 5천을 모아가지고 상가를 임대를 해가지고 포교원을 차려요. 이거 보고 창업이야. 근데 100명이면 99명이 다 쫄딱망. 그러고 와서 스님 어떻게 했어요? 턱받이하고 물어봐. 금방 내가 얘기했듯이 비즈니스, 창업, 방법론을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성공해야지 그냥 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연부를 하고 목닥치는데 신도가 아무도 안 와서 결국 문 닫았대. 신도가 그냥 오냐고. 그러니까 그때 와서 좀 신도가 와서 와야 할 이유를 가져. 여물만 한다고 마야바야 사바하 돈 나와라 똑딱똑 이런다고 신도가 오냐고. 포교원에서 마야바야 한다고 안 간다니까. 왜 그러냐고. 경치 좋고 물 좋고 절도 아름답고 훌륭한 절이 지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절이 너무도 많아 산천에. 똑같은 것도 경쟁력 있는 데 신도들이 가지 미쳤다고. 상가에서 공기 안 좋은 형편은 그거 가서 마야바야 사바 허겠냐고. 이거 다 하는 거 이거. 고객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얻어놓고 해야지. 그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여기 보면 금강경 영원다음에 보면 공덕의 무게를 잘 관찰해야 돼요. 경전은 무겁고 죄의 문서는 가볍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업이 있지만 경전을 독송하고 수행하고 이 공덕 지은 것은 더 죄업을 물리칠 수 있는 세제 역할을 충분히 한다. 유씨는 옹주 만년현 평강방 사람이다. 앓고 죽었는데 6일이 지나도 이게 괜찮대요.
이거를 좀 글자를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야 얼른 보지. 이렇게 됐어요. 당나라 때 사람이구만.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가슴이 따뜻해. 죽었다니고 안 죽었다니고 웃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가족들이 일주일째 됐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염라당 앞에 갔대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달아보고 이래요. 두 권을. 그래서 지은 죄보다 연볼 공덕이 더 세니까 너는 도로 내려가라. 그래서 9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씨는 순금으로 금강경을 정성스럽게 써서 독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해서 그래가지고 90세까지 살았더라. 이런 거예요. 자, 요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에서의 부귀영화는 이건희처럼 늙어서 저렇게 죽어서 시체처럼 있는 거와 아니면 여러분 저 장례식장 가면 지금들 유명한 사람들 다 누워있어 지금. 조선일보고 뭔 신문이고 중앙일보고 뒤에 보면 밑에 보면 부고난이 있어. 부고난. 유명한 사람 수백 명이 적혀있어. 별것 아니요. 별것 아니라니까. 그러나 장차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또는 이런 모습으로 독송 열심히 자기 정신세계를 갈고 닦아서 그 공덕으로 부처님도 보살님도 염라대왕도 여러분의 다음 세상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요. 이것도 공덕이라는 거예요. 공덕. 예, 수나라 때에 해초 스님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착실히 수행하고 금강경 독성했는데 그냥 죽어버렸다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태산부묘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간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너 어째 미결로 있느냐. 그래서 그 만나보기를 원했더라 이래. 그래서 금강경 독송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생전에 열심히 하게 되면 공덕을 짓게 되면은 이 해초 스님이 제자가 죽었구만. 그래서 해초 스님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구만. 꿈에 그 약속을 받고 내려와서 이 사람이 당신 제자가 죽었는데 미교수로 남아있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독성해주고 사경하고 그리고 그걸 금자로 써서 공덕을 지으면 좋은 데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왕씨 집안에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월호에 자식이 죽었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울고불고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해초스님도 자기 제자를 위해서 금강경 독성해주고 연불해주고 사경해준다는 건으로 그 제자가 좋은 데 태어났다 하니까 괜히 1억, 2억, 3억 받아가지고 괜히 슬퍼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하겠다. 응?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써진 것은 사업의 목표를 가질 때 자기 취미성이 맞아야 되고요.
돈과 정렬이 맞아줘야 된다, 삼박자가. 근데 내 침에 안 맞아. 그러면 이 전공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튀어나왔어. 칼 들고 이걸 못하겠대. 시험 실컷 보고 그거 들어가고 도로 나온 것 같으면 왜 갔냐 이게요. 취미도 돈도 정열도 없는데 왜 갔냐. 여러분의 전공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부처님한테 심판을 받아봐라. 기도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것이 있다. 사업성의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향을 정했으면 세 번째가 뭐냐? 상품이다. 나는 무슨 상품으로 세상에 의사출도를 할 것이냐. 그래서 내일 딱 보고 있으면 어떤 스님은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러면서 막 그 스님이 돼갖고 노래를 불러. 또 어떤 스님은 정치를 해가지고 좋은 줄 주지하고 끙떵거리고 막 살아. 어떤 스님은 음식을 만들면서 책 만들고 막 음식 자랑하고 앉았어. 어떤 스님은 논문 쓰고 박사 돼갖고 박사라고 막 떠들고 다녀. 그러면 해면 스님은 어떤 스님이에요? 박사 받았지만은 일종의 연예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 그걸로 막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산에 은둔해 있고, 어떤 스님은 참선만 막 떠들고 있어. 어떤 스님은 기도만 떠들고, 어떤 스님은 불교대학만 해. 이렇게 전부 다 고르고 앉았는데 이것 전부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부처님 나 돈 한 푼도 없어요. 학교 다니고 학비 내고 나니까 없어요. 부처님 길 내려주세요. 나 이건 늙어서 추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는 스님이 포기오는 1년간 문 닫았어. 이 친구 우연히 이렇게 소문나다가 나하고 인연이 돼서 내가 워낙 정직하고 착실하니까 스님이 해보실래요? 이더라고. 나 돈 없는데. 근데 조금은 거래야지. 이게 난 100만 원, 200만 원 다 월급 타면 줄게 이랬더니 아주 뭐라 하나 어이가 없어서 무릎을 치다. 스님은 생긴 거는 말이야 저기 어디 본사 주지처럼 생기고 생긴 거는 복이 이게 부자 스님처럼 보이는데 일찍 걸뱅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디 모아볼게 하는데 떡떡떡 긁어 모아서 많은 여기저기 빌려도 보고 근데 500만 원 맞춰서 했더니 웃어버리더만. 그래서 상가를 아니요 상가를 이미 거기에 보증금 3천 걸려 있고 월세 150인가 매달 내고 오물세 먼세 한 200씩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밀렸어요. 지돈 나간 다 나라가 생겼어. 그러니까 나도 뭐냐. 스님이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밀리는 월세 스님이 갚으셔. 그리고 최대한 좀 1년 뒤에는 첫발 세고 돈 주셔. 그리고 시설비 3천. 보증금 3천. 모르겠다. 해보자.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불교대학하고 해서 1년 만에 다 갚아버렸어. 그래서 진원 알턴이 빠진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일에 보니까 이 친구 뭐 했냐. 그때 쌀겨로 찜질방 하는 게 유행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효소 찜방.
근데 이 친구 포교하니까 신도도 별로 안 오고 수입도 별로 안 되고 그냥 이 짜증 난 거야. 지 딸이 연구를 좀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전공을 바꿔서 사업을 한 거야. 다른 데 가가지고 찜질방을 차렸어. 그것도 안 됐지. 안 됐어. 스님이 그러면 안 돼. 아니 어찌됐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성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스님이랑 다른데. 그게 아니라 상품의 기술을 뭘 가질 거냐가 예, 그거를 내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심부름으로, 부처님의 뜻으로, 부처님의 일로, 부처님의 인생으로, 부처님의 교육으로, 부처님의 실력으로 살라고 했어야 된다라는 거요. 중요한 거는 그 호랭이 다워야 주변에서 그 다 고개 숙이지. 호랭이가 개새끼처럼 살면은 고양이처럼 살면 누가 무서워하냐고. 자기 전공을 살아라 이 말이요. 근데 사람은 자기 전공은 놔둬버리고 엉뚱한 걸로 자기가 승부를 보니까 아직 멀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혜민이 아직 지절이 없는 거야. 교장이니 뭐 자기 유명하니 자기 팔로워가 수만 명이 이래도 아직 전공이 이 친구 스님으로서의 전공이 아니라니까. 아직도 스님 물이 든 게 아니. 스님 같으면 저 산에 들어와서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수행 좀 해보고 참선도 5년 10년 정말로 진지하게 해보고 기도도 5년 10년 정말로 기도도 해보고 이런 것으로 전공으로 자기가 유명해져야 된다. 스님의 전공으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 거기다가 자기 석박사 그러고 그 연예인처럼 잘생겨 가지고 장사를 해서 아마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했으면 이 사람 제대로 간 건데 엽사에 들어간 거야. 기도 몰라. 이 스님 밑에 가면 종교 공부는 완전 들어볼 수가 없어. 이 스님 밑에 가서 5년 10년 있다 해도 기도법이니 참선법이니 불교가 뭔지 그냥 심리치유하는 얘기 몇 마디 들은 정도밖에 별 의미가 없이 세월 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상품을 다 욕심부려야 된다. 첫째, 뭐니 해도 머니가 되는 전공으로 기술로 상품으로 짱이 돼야 된다. 왜? 중생세간은 어쩔 수 없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면 남자들이 서로 업어주려고 그래. 서로. 일단 칼자루는 쥐고 봐야지. 그런데 거지같이 칼자루 쥐지 말고 그래서 내가 만약 순실이라면 그네를 키워 올려놓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네를 그렇게 저렇게 밀어 올려놓고 돈하고 사기쳐 먹을 게 아니라 돈은 이미 그네한테 내려와서 그 박정희 대통령 통치자금 내려와서 그러면 가짜로 어떻게 해서 3천 몇백억 이미 만들었어. 그 이미 쌓아놓은 것도 있지만 금 팔 때 금 팔아가지고 막 IF 시대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수십 년 만에 현금화 시켜서 3천 몇백억 만들었다면 먹고 살만 하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숨겨놓은 현금이고 뭐건 간에 다 감춰놓은 것들 현지화 못 시켜서 막 고민 아파 죽잖아.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독일로 왔다 갔다 한 게 뭐였냐면
돈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했더만 뭐냐면은 법인을 5개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니 그것이 그 아이디어더라니까. 법인을 하나 만들잖아. 독일에다 사업해요. 해놓고 여기서 100억, 200억 쏘는 거야. 왜냐 법인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도나 쓴다고 폐쇄해버려. 그 돈은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면 요 돈은 이제 자기 현금 이제 독일 돈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5번을 그렇게 해서 폐쇄시켜, 폐쇄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독일에도 아마 상당히 그 1,000억, 2,000억 정도는 돌려놨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그 뒷조사한 것만 가지고는 그래. 그러니까 돈이 차고 넘치니까 좋은 일 한 데 쓰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나 사업 목표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로 살라고 안 하고 이거 비밀 핸드폰 해가 무기명 통화해갖고 어떻게든지 수십 통 만들어가지고 막 사기치고 등치는 데만 온 머리를 다 써. 지금 박근혜가 지나온 자리가 망하지 않는 데가 없었어. 영남대학? 영남대학은 팔아먹으면 안 돼요. 영남대학이 가지고 있는 땅들 팔아먹었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경주 채부자 있잖아. 이 사람들이 시조해가지고 영남대학을 만든 거요.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부동산들 뭐 채템이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아름다운 부동산을 아름다운 대학교에 있는 부속 부동산들 말아먹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야? 공덕의 덧셈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박근혜는 그 채태민 일가들이 그걸 팔아먹고 하면은 나중에 그 비자금으로 정치자금 투자해 주겠지. 오직 요 생각밖에 없는 거야. 자기 공주 왕비로 만들어주는데 야네들이 내는 깨끗하고 왜 나는 우아하게 폼만 잡고 있어. 왜 나는 내 옆에 돈을 막 이렇게 쌓아놨다 비자금 가졌다 이런 거 없이 야네들이 굳은 일은 다 해. 유경재단 그 들어가서 또 말아먹었지. 이게 공덕의 덧셈 뺄셈이 너무 셈법이 모자란다. 그래 안 그래? 내가 볼 때는요 멍청이야. 근데 더 멍청이는 그네야. 그 앵벌이 놀만 하고 나중에는 순실이가 큰소리 치면 엄해주고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비자금을 다 맡겨놨잖아. 순실이가 야 너 뭐야 너 나가 이거 다 내 거야 이래버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쭉쟁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정희 같으면 예를 들어 18년 통치했잖아요. 그러면 내 월급은 아니지 1년에 적어도 나 20억씩 받았다 치자. 그러면 부동산을 사놓고 자식들 명으로 해서 마누라하고 해서 자기 명으로 해서 재산을 형성을 해서 20년간을 해놨어 봐. 그거 그네가 받았어 봐. 월급으로. 그럼 현실하면 지금쯤은 적어도 돈 1,000억 정도는 실질적인 재산이 되지. 그걸 한 푼도 재산을 안 지키고 말이지 비자금으로 막 수조 원을 감춰놓고 있다가 몰래 그냥 싹 채팅한테 가버리니까 그네 지금 재산 뭐요? 고작이야 몇십억 밖에도 돼? 그러니까 아버지도 생각을 못한 거고 딸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네도 멍청한 게 순실이가 어디 정직한 사람이고 최태민이가 어디 정직한 사람이냐고 거기다 내 재산 맡겨놓으면 간 애들이 나한테 돌려줄 것 같아? 아이고 웃기지 말아요.
아니지. 말로는 너 네 거야 네 거야 하지만 실질적인 재산은 야네들이 관리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야네들 지금 저 고영태하고 또 그 옆에 누구야? 아니 고영태하고 같이 있는 유도 선수 차인태하고 또 있잖아. 야네들이 데모한 게 뭐냐면 1,000원, 2,000원 더럽게 실이 아주 괴롭혔다는 거예요. 월급도 잘 안 주고. 사람이 그렇게 못됐으면 돈 주겠냐 나중에? 수조원 있어도 이거 너 언제 나 준 적 있어? 이러고 돈 말아먹으면, 그러니까 착각도 유분수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부처님이 공덕이 득복이 맞냐 적냐라고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상은 사회에서 공덕 짓는 거 10배, 100배보다 절에서 짓는 것이 띵호하다. 왜 그러냐? 삼천대천세계 7보를 가득이라고 했으니까, 겐지스강의 강에 수천 킬로의 모래로 그 숫자만큼 복을 지은 것보다 더 많다고 했으니까, 그게 뭐냐? 첫째, 근면성실하고 아주 정직하게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밥 먹고 사는 거 해결.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재능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 몸값으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산다. 세 번째, 계속해. 네. 여기에 고보사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보자. 근면성실에 해당되겠다. 내가 볼 땐 근면성실에 해당돼. 세 번째는 이왕이면 사업하는 게 더 돈 잘 벌어. 월급쟁이보다 사업하는. 네 번째는 혼자 버는 것보다 직원을 수십, 수백, 수천 명을 거느리는 게 이 아들이 날 돈 벌어줘. 이걸 보고 인간관리 리더십으로 돈 번다. 요게 네 번째야. 이왕이면 돈을 더 버는 방식이 이거다. 좀 더 공덕이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걸 보고 중간 부자라 한다. 그러면 작은 부자, 일반 이렇게 밥 먹고 사는 수준, 자기 아까운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부자, 그 다음에는 중간 부자,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꼭대기 있는 게 뭐냐면 천부라고 그래. 천부. 하늘이 내려준 부자다 이래. 그게 누구야? 그렇지. 재용이란 말이야. 그리고 누구의 신라호텔? 부진이. 이부진이. 그러니까 이부진이도 멍청이야. 아니, 그러니까 물론 순수하고 착했지. 그때는 처녀 때는 그냥 남자 그냥 사랑 하나만 보고 때를 써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와서는 너 나가 이렇게 바보 아니냐고. 이제 철들고 보니까 일반 잘생긴 남자는 잠깐 즐거운 것이고, 이부진이 2조, 3조 원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대요. 이 친구는. 신라호텔 운영할 때 실적을 2배, 3배 올린대요. 실력이 있대요. 이부진이가. 딸이지만. 그래서 재용이하고 이부진하고 시합을 하면은 이부진이가 더 잘났다 이런 말이 들려. 그래서 재용이 대신 이부진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말도 있어. 왜냐하면 이 재용이는 지키는 거 위주지 확장 능력은 없다 이래. 그래서 그것이
이부지가 인자철 들었대.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남자하고 이혼한다고 난리잖아. 이혼했잖아. 했는데 아직도 재산분할 해달라고 난리 쓴대.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 남자 몸뚱어리만 있지 무능하게 짝이 없대. 왜냐하면 회사 직함을 이사 뭐 부장 저 직책을 주고 일을 몇 개 보면은 아니지. 현상 유지하고 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아니, 돌아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냥 그렇게밖에 못한대. 이거를 탁 차고 와서 그냥 착착 뭔가 이렇게 터뜨리고 뭐 일을 갖다가 착 진짜 괜찮다 실력이 있다 요래야 되는데 이게 없대. 네. 지금 10소년 몇 년 된 지금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몸만 있지 이 머리가 없는 거야. 사업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 나가 놀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기업이 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자식한테만 줘야 된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적어도 수조원 굴리고 수천억 굴리는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내 자식 중심, 내 남편 중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 같은 데는요. 전문 경영인을 안 쳐요. 전문인을 안 쳐요. 가족들은요. 이 선에서 관리만 해요. 월급 주고 전문가를 안 쳐요. 우리나라는 가족한테만 자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훈련을 시키고 안 되면 전문한테 맡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이 커지면 개인 것이 아니고 전문 경영체제로 가야 된다. 이것이 내 남편 못하면 하차시켜야 돼요. 이부진이가 처음부터 경영인을 손잡든지 아니면 진즉 놨어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왕이면은 똑같은 시간에 공덕 짓는데 천복으로 갈 것이냐 중복으로 갈 것이냐 하복으로 갈 것이냐 소복으로 갈 것이냐 방향을 잡으라는 거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거 내가 이미 다 알았을 거요. 여기서 얘기하는 득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이냐면은 좋다. 이건희 회장이 또는 정주영 회장이 전생에 경주 불국사를 지었다 치자.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이에요? 1000년 전이잖아. 근데 지금까지 경주 불국사는 있죠? 그럼 1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신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고, 칭찬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먹고 도 닦는 스님들은 몇 명이었어? 1000년 동안에. 이것이 천복이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즉, 다시 말하면은, 나는 그때 한번 돈 투자해서 짓고 말았어. 난 죽었어. 난 복 안 지은 자. 근데 이 지가 혼자 혼자 복을 짓고 있어. 거기 살고 있는 스님들은 다 나한테 신세진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신도들은 다 나한테 신세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태어나면 재용이나 이건이나 이병철이나 정증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1000년의 복을 등에 지고 있으니까. 이거 하기만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왜? 복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걸 천복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해서 훌륭한 스님들이 여기 거주하고 살고 먹고 하면은 그게 천복 짓는데 최고의 지름길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수백 수천 년 뒤에도 계속 복은 지 혼자 짓고 있어.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절에다가 봉사를 하는 것이, 그것도 정법으로 이 스님이 가르치는 절, 중심으로 내가 복을 주는, 절은 번듯한데 거기에 주인이 썩었어. 양아치요, 사기꾼이요, 정치인이요. 오직 이치고 나가서 마침, 로비하고 도박하는 데 사용하고, 술집 가서 가시냐고 돈 찍는 이런 가짜 중들의 절 말고, 이 정법을 퍼뜨린 절에서 내가 공덕을 지어야 천복이 내가 나중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복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거다. 삼천 대천 세계 모래같이 복을 지어도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참선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복이 있으면 지난 세월에 착한 일 수십 년 한 것보다 공덕이 더 세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기도공덕, 수행공덕이라 한다는 것이야. 수행공덕은 천복을 넘어서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철 스님 돌아가실 때 되면은요, 천국에서 성철 스님을 추모하고 그 진정으로 그분이 부처님 대접받아. 무언선 공덕? 수행공덕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은 천복을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다음 생에는. 받고 싶죠. 근데 왜 그 방법을 몰랐냐, 이게. 또, 기도 하나, 부처님 오면 부처님 법당을 다 청소도 하고, 부처님께 공덕 짓는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여기서 십실반 이렇게 공덕 지으면은,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먹고 쓰고 사용하면, 그 사람들이 내 혜택을 입는 거 아니야. 내 딴 데 가서 쌀 한 가마에 주는 요 한 가마에 주면 많은 사람이 먹어주잖아. 공덕이 쌓이는 그 원리에 눈을 떠라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7일 날 진제 스님이 뭐 종정된다고 해. 뭐 다시 뽑힌다고 하더라고. 조계사에서 지금 한다고 올라온대. 현실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점수를 안 주지만, 공덕, 지난 세월 동안에 수십 년간 참선한 공덕 때문에, 제 양반이 현실적으로는 엉터리로 살든 말든, 실력이 있든 없든, 그 공덕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 제 양반, 여러분 스님들 관상 보면, 저건 뭐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노? 이런 스님들 더러 많이 있어. 근데 지위가, 복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수두룩해. 무엇 때문에? 그래, 수행공덕 때문에 그렇다. 수행공덕.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운명을 빨리 등업시키고 여러분 조상들도 등업시키고 천상에 보내고 여러분 자신도 위로 올리고 자식도 올리고 싶으면 기도공덕, 수행공덕을 우습게 하지 마라. 경전공덕 우습게 하지 마라. 천복 짓는 걸 멈추지 마라는 거예요. 단 조건은 수자, 시자, 시물이 맞아떨어지는 3대 공식이 해라. 3대 공식이 뭐냐? 시자는 시주하는 사람이 현명해야 돼. 그 말이 내가 천복이 될 것인지 중복이 되는지 하복이 되는지를 눈을 떼야 돼. 첫째가 그거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시주하는 것이 정말 정직한 돈으로 정직한 물건이 돼야 된다. 공덕이 순수해야 돼. 세 번째는 수자야. 받아 쓰는 주리 스님이나 받아 쓰는 수행자가
정직하게 써줘야 돼. 내가 막 날마다 공사하기 때문에 여기 불사가 잘 돼도 하는 건 좋은데 주머니가 맨날 거지야 나는. 맨날 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써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십시일반 공덕을 지었는데 정치하는 스님들 밑에 주머니에 들어가면 난 공덕 짓는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명이 풀어지고 싶으면 이 여기서 금강에서 말하는 천복을 짓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온 말이 금강경 4국에만 해도 공덕이 크다 하는 것이 그 말이다 하는 거예요. 이 여기 사국에가 뭔가 그거예요. 지금 뭔가 이용이 되는데 사국에가 뭐지? 가르쳐 줬잖아. 저렇게 지나가는 염소 허벅지를 건드린 소리 하고 있어. 여기 있잖아. 네. 복짐이 근데 이제 그것도 특징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금방 그 질문에서 요것이 현위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수행 공덕이에요. 그래서 위가 현명한 위가 잡히는데 오정신관 수행을 닦아야 내가 이게 등업이 된단 말이요. 그 다음에 별상념주를 닦아야 두 번째는 내가 수행 공덕으로 올라가. 세 번째는 공상별관이라고 해서 이걸 닦아야 내가 수행 공덕. 네 번째는 총상념주를 닦아야 내가 수행 공덕이 올라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스님 도대체 수행 공덕은 뭐예요? 이거다. 아까 이제 그 네 개 사국에는 요 다음 단계 나와. 그래서 오정신관은 부정관 탐욕자는 무상관을 닦고 부정관 탐욕자가 이게 탐애자로 바꿔야 돼. 탐애자는 부정관을 닦아야 되고 탐욕자는 무상관을 닦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화내는 사람은 자비관을 닦아야 되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연기. 그래서 이것이 오정신관의 그 명상법이에요, 저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념처를 닦는다, 이래. 신수신법. 일단, 그렇고, 이 현이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성근이 있어. 얼른 넘어가야지.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 가르쳐 주시면서 공부를 해야지. 이게 사국이야, 이게. 금강경 5가에 있고 인신과에 있고 30인과. 요게 사국이에요. 그래서 범소유상계시 허망약견제상비상즉견 열애. 그래서 세상은 모두 허망한데 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하다는 것에 빨리 눈을 떼야 된다. 지금 하자면 현재 여러분 뭐 남편, 자식, 내 몸 이거에 대한 그거는 집착할 게 못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덕이 천복보다 높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천복보다 높대요. 약견, 재상, 비상. 그러니까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수행공덕이란 뜻이. 이게 수행공덕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행공덕이에요. 비상직균열애다. 그
그거를 초월하면, 비상은 초월하면 바로 부처가 된다. 이 열애를 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행공덕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출세간공덕을 말하고 있다. 이 중생이 천복을 가지고서 내가 빌게이츠가 되고 내가 뭐 워런 버핏이 되고 내가 부자가 돼도 죽으면 말짱 꽝이니까 영혼을 갈고 닦아서 부처되는 거, 이 생을 공하니까 자기 영혼을 갈고 닦는 거, 이게 겐지스강 모래알 술만큼 복을 지은 것보다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원히 나고 죽고 수백천 만억 번을 나고 죽으면서 진실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왜? 나밖에 없어. 이게 나라는 뜻이에요. 나 불성.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다. 만약에 색견으로서 몸, 육체, 물질, 남편, 자식으로 인생의 전체를 삼은 사람은 이 사람은 엉터리다 이 말이 지금 이 말은 그거요. 사도.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사도라는 거요. 왜? 죽으면 죄밖에 안 남은. 일체유의법이요. 그래서 있을 유자야.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것은 유의법이야. 있다. 존재한다. 마치 몽, 꿈과 같고 아지랭이 환양 그냥 잠깐 눈에 잠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미국 간다고 신혼여행 간다고 비행기 탔는데 우리가 그 하루살이를 다음 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 하루살이는 그 미국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죽으면서 뭐라 하냐면 와 뒤지게 오래 살았다. 아무 고생 뒤지게 했네. 이러면서 죽는데 여러분도 똑같아. 장수천왕이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루살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그러니까 환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환이야. 포라고 하는 것은 거품이야.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야. 여러분 물방울 봐봐. 이 아침 이슬 딱 내렸는데 해가 뜨니까 사라져 버렸잖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이다. 영여로전이요. 이슬로 짜네 이게. 전이라고 하는 요거 전자는 번개전자야. 번쩍한데 벌써 기민머리 허여져 버렸어. 여러분 지금 벌써 기민머리 허옇잖아. 물감들에서 안 보인 척 하지? 웃기지 마. 다 알아. 약간 색깔 달라요. 요즘 문보살 봐봐요. 하얀 머리 살살 보여. 근데 잠깐이잖아. 무슨 엊그저께 여고 시절 생각 안 나? 그때는 문제가 나는데 지금 벌써 돌아서니까. 영장여시라. 그래서 건강에서 말하는 그 항아수 공덕보다 크다 하는 것은 바로 수행공덕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공덕을 못 갖는 거야. 당대에는 뭐 부자 되고 뭐 난리굿을 쳐도 한낱 먼지가 살면서 부자니 어쩌니 싸우는 것이고, 건강에서 말하는 것은 수행공덕을 통해서 일장춘몽과 같은 현실을 벗어날지니라. 그 무량공덕을 그렇게 풀어가라. 그렇게. 초선천에서 삼선천까지.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네 보니까. 사실은 요거를 해주려고 했는데 보현보살 10대 발언문의 특징을 내가 딱 설명해 주려고 했거든. 근데 시간이 다 됐네. 왜 그러냐면은 저것도 공덕인데 예경, 제불원, 칭찬, 열애원, 광수공양원은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 것은 그 다음 것이고 엄마가 응? 낯을 아시는데 보고 계시죠? 보고 나가 계신데. 왜 저러시면 깜짝 놀라요. 회장님 예쁘게 얘기해서요. 신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도살이 워낙 동작이 빨라고 차트를 찍어버려서 그 다음에도 벌써 복사해서 너왜 저리 낯을 아시냐 뭘 이렇게 기량을 꺼내놓으면 순식간에 그냥 옛날엔 100개라도 적는데 지금은 그래서 좋아요. 내 힘들게 공부해놓으면 요즘 착한 일을 가져가 버려.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셔야지. 그거 없는 게 얼마나 건데. 이제 금강에서 말하는 공덕의 차등본, 그러니까 저 사기치고 등치는 사람들 멍청이들은 내가 나중에 사기 당하고 악질적으로 고생하는 공덕을 쌓고 있는 중에 쟤들은 그게 멍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병우나 윤전추나 기타 등등 전부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음 생에 자기가들이 사기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걸 지금 공덕 쌓는 거야. 악업을 지을 것을 공덕을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십만이 박사모 이러고 택기 들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 전부 지금 악업을 쌓고 있는 중에. 공덕도 색깔이 있어요. 근데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유니까 같이 저걸 해볼 수 있는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알아서. 난 몰라. 그냥 다만 섣불리 씌우니까 그만해. 우리나라에 업이 두꺼운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난 놀랐을 뿐이에요. 좌우간 공덕이 차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기꾼도요. 공덕이 없으면 사기 못 쳐. 그건 무슨 공덕으로 사기가? 악업의 공덕이지. 아니 잠깐 술 먹으면 잠깐 좋고 오래 고생하고 담배 잠깐 즐겁고 오래 고생하고 그거 똑같아. 잠깐 사기쳐서 내가 잘 먹고 오래 고생하고 지옥받아서 뭐가 달라. 그래서 이걸 삼악도 공덕이라 한다. 지옥 악이 축생의 공덕이라 한다는 거 이걸 보고.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좀 못된 놈 보고 삼악도 공덕 짓느라고 욕본다. 욕본다. 삼악도 공덕 지어서 오랫동안 잠깐 고향주나 일꾼들이 잠깐 저녁마다 요재미로 순간 지금 오랫동안 이제 저기 병원에서 지금 요 반쪽이 가가지고 선이 아이고 안 들리네 아이고 이러고 근데 먹으면 이쪽이 좀 흘러져. 마비가 됐으니까 2년 동안 날마다 소주 먹은 즐거운 재미로 나머지 이제 여생 동안은 오랫동안 발을 못 써야 돼. 앞으로 20년 더 살 저거 나는 자연이다 해서 어떤 사람이 푹 맞았더만.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아침에 겨우 반만 움직여, 반만. 그래야 먹고 기어서 산꼭대기 올라가는 게 일이요. 그러고 밤 하루 종일 기어서 내려오고 밥만 먹고 3년 동안 기어서 올라가 기어서 내려오는데 나중에는 걸어서 올라가 걸어서 내려와. 자연 음식만 먹고 그 운동을 그렇게 한 거야 이 사람은. 보통 노력이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기어서 올라가는데 보통 노력이요. 근데 나중에는 조금씩 서지더래 지가.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일반 사람보다 더 올라가. 짜자자자자자. 그렇게 해야만 치료가 돼. 그것도 공덕이요. 이 사람 남다르게 한 종일 기어서 산꼭대기 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그 공덕으로 이거를, 그래서 잠깐의 즐거움, 오랜 시간 고통. 사막도는 마찬가지야. 잠깐의 즐거움, 오랜 세월 값어받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세상이 전부 나쁜 놈만 있어.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지? 이러고 나중에 내가 그들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 아이고 눈만 깜짝하면 사기치고 도둑놈 놈만 지한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니까 그때는 또 거꾸로 지가 원망을 해. 남들을. 내 팔자 왜 이러냐? 왜 나만 보면 도둑질 하려고 그러지? 나만 보면 사기치지? 나만 보면 강간하려고 그러지? 뭐 나만 보면 막 몰래 이렇게 뭐 두들겨 패지? 지가 전생에 그려놓고 내 팔자 왜 이러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즐거운 거야. 사기꾼들은 핸드폰으로 보이스피싱하고 돈 빼먹잖아. 잠깐 즐거움이야. 수리수리 마하수리 나마미 타부 땡